땅과 하늘 양쪽 모두 제패한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의 CEO인 머스크는 스타링크가 현금 흐름 손익분기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미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판매량과 시장 점유율이 톱 수준이기에 스타링크의 이 같은 실적은 일론 머스크를 지면이는 전기차 사업과 더불어 하늘이는 위성 사업까지 확고한 선두주자로 만들 전망이다. 일론 머스크는 우리나라에서 테슬라의 CEO로 가장 유명하지만 테슬라 설립 2003년보다 1년 앞선 2002년 머스크는 민간 우주항공기업 스페이스X를 설립했다. 테슬라는 2004년 머스크가 투자자로 참여했으나 초기 창업자들이 회사를 떠나면서 CEO가 됐다. 그 외에도 머스크는 솔라시티, 오픈 AI, 뉴럴링크, X 등을 설립했거나 투자 또는 인수하는 등 상당히 많은 기업의 이름을 올리고 있다. 스타링크는 스페이스X의 인터넷 사업부다. 스타링크는 2019년부터 저지구 궤도의 네트워크를 약 5,000개의 위성으로 확장해 세계 최대 위성 사업자인 비아셋, 원웹과 같은 위성 인터넷 회사의 경쟁자로 빠르게 자리매김했다. 앞서 머스크는 2021년에 스페이스X가 현금 흐름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되면 스타링크를 분사, 상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스페이스X의 흑자 전환은 상장이 임박했음을 암시한다. 현재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의 성장으로 기업 가치가 약 1,500억 달러로 치솟았다. 머스크는 자신이 인수한 X의 스타링크는 현재 모든 활성 위성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지구에서 누적 발사된 모든 위성의 과반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링크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핵심적인 위성 통신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면서 지난해부터 주목을 받아왔다. 지난달 머스크는 전화와 인터넷 정전으로 가자지구 주민들이 전 세계와 서로 고립된 후 스타링크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구호단체와 함께 가자지구의 통신 연결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기차 시장은 그야말로 춘추 전국시대와 다름없다. 전기차에 올인하는 테슬라 외에도 리비안과 루시드 모터스도 전기차에 집중하고 있으며 기타 내연기관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속속 전기차 비중을 늘리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친환경 자동차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나서면서 중국 전기차 기업들의 판매량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비아디, 니오, 샤오펑, 리오토 등이 무섭게 성장하며 테슬라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 판매량을 넘어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차지하는 브랜드 인지도는 압도적이다. 게다가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모델 S, 모델 X, 모델 3, 모델 Y 외의 사이버 트럭도 본격 양산을 시작하고 있으며 새로운 전기차인 모델 E에 대한 정보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전기차 시장의 테슬라 천하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애플 4분기 연속 실적 미끄럼. 연말 전망도 밝지 않아. 월스트리트 저널은 투자자들은 애플의 새로운 아이폰을 사지 않는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아이폰 사이클과 중국에 대한 우려가 틀리지 않았다며 3분기 실적은 최신 아이폰의 출발이 부진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썼다. 애플은 3분기가 끝나기 일주일 전 새 제품을 출시했다. 이 기간 매출은 전년 대비 3%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21년 아이폰 13 출시 당시만 해도 47% 증가했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4분기 기대도 강하지 않다며 애플은 컨퍼런스 콜에서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이라 예상했는데 월가가 기대했던 5% 증가율을 하회할 것이라 적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무엇보다 중국에서의 문제점을 짚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더 큰 문제는 중국이라며 중국 매출이 지난해 4분기 6% 증가했지만 올해는 3% 감소했다고 했다. 4분기 실적 우려는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루카 마에스트리 애플 CFO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4분기 매출 또한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이번 3분기 매출에는 아이폰 15 매출이 9월의 일부분만 포함돼 4분기 들어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날 거란 전망이다. 애틀러스 리서치 앤 컨설팅에 따르면 아이폰 15의 판매량이 아이폰 14 대비 49.5% 늘었다. 이러한 판매량 개선이 10월에서 12월 실적에 반영되면 4분기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은 지난 2일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통해 894억 9,800만 달러의 매출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7% 감소했다고 전했다. 전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자 지출 불안에도 불구하고 고른 매출 흐름을 보였다고 자평했지만 4개 분기 연속 전년 대비 감소세로 시장의 우려를 샀다.
3분기 영업이익은 269억 6,9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했다. 그나마 아이폰 매출이 438억 500만 달러로 지난해 3분기 426억 2,600만 달러에서 2.8% 성장하며 수익 개선세를 이끌었다. 또 서비스 부문 매출이 223억 1천만 달러로 월가 전망치인 213억 5천만 달러를 넘어서며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6% 증가했다. 앱스토어, 광고, 아이클라우드, 애플 뮤직 등 모든 주요 서비스에서 실적이 개선됐다. 반면 아이패드와 맥 등의 다른 하드웨어 매출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아이패드 매출은 64억 4,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1% 줄었고 맥 PC는 76억 1,400만 달러로 34.2% 감소했다. 그 외 애플워치 및 액세서리 등의 매출 또한 93억 2,200만 달러로 3.4% 줄었다. 미국 법무부, 구글 검색시장 독점하려 삼성 애플에 36조 원 지급.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 재판에선 양측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지난달 30일 미 워싱턴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피차의 최고 경영자는 3시간 넘게 증언했다. 앞서 미 법무부는 2020년 구글이 삼성, 애플과 같은 휴대전화 제조사나 무선 사업자들의 구글의 웹 브라우저인 크롬을 스마트폰 기본 검색 엔진으로 설정하는 대가로 263억 달러를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수익 배분을 지렛대로 활용해 불법적으로 검색 엔진 독점권을 유지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1990년대 후반 인터넷 기업 팔기 논란의 종지부를 찍은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 판결 이후 3기의 재판이 열렸다며 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이날 법정에 나온 피차이 CEO는 스마트폰 제조사에 돈을 지불한 아마존, 오프라인 의류 매장 폐업하기로 온라인에 집중. 아마존이 오프라인 의류 매장인 아마존 스타일을 약 1년 반 만에 폐업하기로 했다. 미국 CNBC 등에 따르면 아마존은 미국 오하이오주의 콜럼버스와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 소재의 아마존 스타일 매장을 오는 9일까지 폐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마존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신중한 검토 끝에 아마존 스타일 오프라인 매장 2곳을 폐쇄하고 온라인 패션 쇼핑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장 폐쇄로 영향을 받는 직원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회사 내 다른 직무로 보직을 옮기거나 아마존을 떠나길 원하는 직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프라인 소매업은 여전히 우리 사업의 중요 부분이라며 식료품 사업 성장을 위해 지속해서 투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마존은 오프라인 매장 진출 일환으로 지난해 5월 의류, 신발,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는 아마존 스타일 1호점을 글렌데일에 개장했다. 온라인 스토어에서 인기 있는 브랜드와 자체 상표 브랜드 옷을 시착할 기회를 제공해 의류 판매를 늘리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지만 오프라인 사업 성과가 엇갈리면서 아마존은 지난 3월 비용 절감과 물리적 공간 축소를 위한 광범위한 조치에 나섰고 서점인 아마존 북스를 포함한 여러 오프라인 매장을 폐쇄했다. 창고 공간 일부 축소와 여러 개의 미검증 사업 중단에 나섰으며 직원 약 2만 7천 명도 해고했다. 무인 편의점 아마존고와 슈퍼마켓 아마존 프레시 확장도 일시 중단했다. 다만 아마존 대변인은 최근 시카고에 새롭게 디자인된 프레시 매장 2곳을 열었다며 계속해서 신규 매장을 열고 프레시 체인을 개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 AI 기억 제어 개발, 개인정보 보호 목적. 마이크로소프트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공지능 기억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 회사 연구팀은 최근 인공일반지능의 물리학적 이해를 기반으로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른바 연구 프로젝트가 그것으로 인공지능의 거대 언어 모델인 LLM이 특정 정보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방법이다. 이와 관련해 연구팀은 최근 포터가 누구지? LLM으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하기라는 주제로 개발 과정을 소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LLM은 대용량의 데이터셋을 학습하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데이터에는 우리의 개인정보나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이는 개인정보 침해라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후이즈 포터라는 예시를 들어 연구팀은 설명하고 있다. 이 방법은 LLM이 특정 정보를 기억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특정 정보를 유사한 정보로 대체하여 기억시키는 방법이다. 후이즈 포터 방법은 의외로 아주 간단한 원리로 작동하는데 먼저
LLM에게 잊어야 할 정보를 입력하고 그런 다음 해당 정보와 관련된 새로운 대체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이 새로운 정보는 기존의 정보를 희석시켜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결국 이렇게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LLM은 훈련 데이터에서 해당 정보를 잊게 되고 개인정보 보안에 위배되는 정보를 다른 정보로 대체한다. 이 방법은 향후 LLM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지 않고도 특정 정보를 희석시킬 수 있어서 단순 정보를 잊게 하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